제목은 남극 안데스 산맥의 두 극한 상황에서의 생환입니다. 아프리카든 북극이든 인간은 누구든지 어디든지 누구의 허락 없이도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습니다. 반면 남극은 남이 60도 선을 국가의 허락 없이 민간인이 넘어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 한냉 지역입니다. 남미의 어느 곳의 유물들을 보면 인간과 공룡이 공존하며 인간이 작은 공룡을 말처럼 타고 다니는 그림이 새겨진 유물들이 있습니다. 공룡은 중생대의 동물로 인간과 동시대의 동물이 아니어서 있을 수 없는 유물인데 페이크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남극의 땅이 지저세계라든가 땅속의 세계라든가 신적 세계라든가와 같이 기존 학설, 기존 전통, 기존 신념과 다른 시공간과 연관이 있는 곳이어서 일반 민간인의 임의 출입이 제한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처럼 금단의 땅 남극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신비한 이야기, 음모론이 있습니다. 남극에서 고대 미지의 피라미드를 발견했다. 또 버드 제독이 비행 중 남극의 거대한 구멍을 통해 지구 내부로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아열대 기후, 멸종된 매머드, 고도로 발달된 문명과 외계 존재를 목격했다는 설, 나치의 비밀기지를 조사하던 미군이 남극에서 UFO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사건 등, 혹시 기대하면서 실망하실까봐 이제부터의 스토리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초과학적 이야기는 아니다 라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1. 지금보다 과학 수준이 미비했던 과거 1956년 일본 남극 탐사 활동에서 벌어진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봅시다. 1956년 11월 쇠빙선 소야호는 남극 관측대원 53명, 특수요원 22명, 특수요원은 죽거나 행방불명되어도 그 가족이나 누구도 클레임하지 않는 그런 요원입니다. 특수요원 22명을 태우고 남극으로 갔었습니다. 거기에 쇼와기지에 본격적으로 1차 월동대로 관측대원 11명, 특수요원 19명을 남기고 쇼와호는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1년여를 활동했습니다. 2. 1958년 2월 1차 월동대를 교대할 2차 월동대를 태운 소야호는 떠났었는데 기상 악화로 남극 쇼와기지에 도착할 수 없었고 1차 월동대를 구조하기 위해 작은 소련 소형 설상기가 떴습니다. 소형 설상기는 힘들게 1차 월동대원들 중 소형 설상기의 구조 능력 한계 내에서 관측대원 11명을 태우고 떠났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던 특수요원 15명은 같이 못 가고 추운 냉동 지옥에 남겨졌습니다. 날씨도 나쁘고 남극의 엄청난 한계 상황이었던가요? 남겨진 특수요원들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했을 것입니다. 3. 1959년 1월 4일 3차 월동대가 남극 쇼와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약 1년 전 남겨진 특수요원 15명을 찾았습니다. 7명은 동사, 나머지는 행방불명이었습니다.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탐색하던 중 2명의 요원 타로와 지로가 살아 있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그 둘은 인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군말 없이 인간을 도와주는 개들 중 가라후도 견종 둘이었습니다. 그들은 썰매견들이었습니다. 1년 전 15마리의 썰매견은 며칠 내로 구조될 예정이었으나 날씨 탓으로 결국 구조가 안 되어 모두 죽게 되어 일본 국내적으로도 그 당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쇠줄에 묶일 채 놓였었는데 7마리의 새는 쇠사슬로 묶인 채 훼손 안 된 상태로 그 1년 후 동사체로 발견되었고 나머지는 쇠줄을 끊고 탈출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다 죽고 타로와 지로만 산채로 구조된 것입니다. 타로와 지로는 그 얼음왕국 멀리서 사람들을 경계하다가 1차 월동대 대원이었던 기타무라가 이름을 불러주니 다가와서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4. 타로와 지로는 원래 삼형제로 그 아버지는 후렌노 쿠마이고 동생은 사부로입니다. 이들은 홋카이도에서 사는 1000마리 가라우도 견종 중 넷이 뽑혀서 여럿이 뽑혔는데 그 중에 이 넷이 또 뽑혀서 썰매견으로 훈련 받았습니다. 동생 사부로는 훈련 중 죽었습니다. 앞에 2에서 설상기가 뜰 때 구조될 때 모견, 엄마견 시로코와 그 새끼 8마리가 같이 다행히 구조되었었는데 그들의 무게만큼 연료를 뺐었다고 합니다. 그 새끼들의 부견은 아버지견은 지로였습니다. 타로와 지로는 배가 고팠을 텐데 친구들의 시체에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전술한 바 7마리의 개가 쇠사슬에 묶인 채 훼손이 안 된 동사된 몸으로 발견됐었습니다. 그 후 지로는 4차 월동대와 함께 하던 중 1960년 7월 9일 쇼와 기지에서 4살여로 병사했습니다. 지로는 1955년 10월 출생해서 1960년 7월 9일 별세했습니다. 타로는 계속 근무하다가 1961년 5월 4일 4년 반 만에 일본에 귀국했습니다. 삿포로 홋카이도 대학 식물원에서 여생을 보내다 1970년 8월 11일 14살로 타계했습니다. 타로는 1955년 10월 출생, 1978년 8월 11일 별세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음 유튜브 구글에서 참조한 것입니다. 5. 두 번째 이야기로 다음은 비행기 추락 사고입니다. 안데스 산맥에서 사고와 극한의 환경 속에서 비행기 탑승자 43명 중 16명이 살아남았습니다. 1972년 10월 13일 우루과이의 한 아마추어 럭비팀이 탄 전세 비행기가 칠레와의 친선 경기를 위해 안데스 산맥을 넘다가 추락했습니다. 탑승자는 모두 원래 45명이었습니다. 추락 43명이 아니라 45명이었습니다. 추락 직후 모두 12명이 사망했고 눈 덮인 안데스 산맥의 깊은 산속에서 영하 34도의 극심한 추위와 배고픔, 산세태가 이어지면서 수일 내로 17명이 또 죽었습니다. 필사적인 구조 노력에도 72일이 흘렀고 결국 2명의 생존 탑승객이 10일간의 사투 끝에 산을 넘어 칠레 쪽 마을에 도착하면서 일부 탑승자들의 생존이 알려져 최종적으로 16명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비행기에 남은 음식이라곤 초콜릿바와 과자 몇 봉지 그리고 와인 몇 병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은 승객의 시신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구조된 생존자 중 로베르토 카네사는 이후 당시 상황을 담은 어떻게든 살아야 했다. I had to survive 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들의 얘기는 1993년 영화 Alive로 제작됐습니다. 한편 45년 전 추락사고 현장에서 생존자들에게 시체를 먹어야 한다고 처음 주장했던 로베르토 카네사 박사도 이날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정말 가슴 아픈 사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는 살기 위하여 친구를 먹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일보 기사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인간은 극한의 환경을 견딜 능력이 없고 결국 친구를 식량으로 먹었다는 사실로 볼 때 가라후토견 타로와 지로보다 못한 존재들이었습니까? 인간들이나 동물 친구들이나 생명들이 모두 불행, 눈물, 고통을 넘어서야 하는 삶에 목마른 존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또 이사야서 11장 6절로 10절
그때의 늑대가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감사합니다.